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사 구형 2년은 전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중교사에 대한 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결심 공판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 변호사들 변론이 있고 검사 구형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 구형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중형이 예상이 되냐?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검사 구형 중형이 예상이 된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본인으로 보면 본인이 펼치고자 하는 그 정치 그리고 펼치고자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기대하는 세상이 올까? 많은 좀 의문점을 두어 봅니다. 아시다시피 64년 12월 22일 지금 모든 여건이 이재명 대표로 보면 불리한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 또 사법부, 거기다 이제 뭐 헌재, 아무튼 그동안에 어떤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일련의 토착 비리라고 하죠. 검사들이 얘기하는 토착 비리. 지방의 어떤 그런 재임 시절에 성남시장과 도지사를 거치면서 발생한 일련의 어떤 그런 비리에 대한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의혹이다. 거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이제 판결. 일단 검사 구형은 공직선거법은 2년이 구형이 됐고 이제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 11월 15일 날 오후 2시 반에 또 이제 재판이 있다니까 그때를 한번 봐보면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중교사는 오늘 또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중교사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스님이 볼 때는 중형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64년 12월 20일 미시로 봤을 때 사중병화의 도지사가 당선이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을 받고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임수에 살아났다. 그 임수 이 5년을 작년 생일까지 끄집고 왔다. 다 했습니다. 본인이 2021년도 이낙연 대표하고 그 국무총리하고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낙선을 하고 그래도 그 지금 당 대표가 또 낙선하고 나서 개항을 가갖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 대표 되고 이번에 연임되고 그렇습니다. 스토리는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또 중대법대 나와가지고 사실 폐쇄해서 또 변호사 민변에서 활동을 하고 오다가 2006년도 병술열에 2006년 병술열에 성남시장을 출발을 합니다. 화토군에 낙선하고 2008년에 무자년에 총선에 출마를 해서 또 낙선을 하죠. 2010년에 경인년에 이제 신금대원 경인년에 성남시장이 됩니다. 신금대원 경인년. 그러니까 이런 사주입니다. 사주 자체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진상관 용인격 수가 용신 금이 이신 목이 약신 금수 모근의 발복을 사주고 화토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주입니다. 화토가 굉장히 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현재 대우는 작년 생일 지나고 나서 5화로 바뀌었습니다.
연운이 지금 유금이에요. 연운은 을개무에서 개수. 연운이 지금 을개무에서 개수예요. 개수. 연운은 개수다. 이게 지금 10월 2일 날 끝납니다. 내일 모레 끝나네요. 내일 모레 끝나. 10월 3일부터는 무토요. 여기서부터 이제 1차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에 이제 어떤 그 엄청난 회오리가 불어 닥칠 수 있는 운의 시점이에요. 10월 3일부터. 그러고 나서 10월 14일이 넘고 나면 10월 15일부터는 이제 다 무토에 술토에 토가 병인데 쌍토가 텄습니다. 탐재개인 또 대운 오화 사오미 화생토 토국수 화극금 제살태과 관제구설 불명의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모였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검사구형은 중형 맥시멈이 5년이라는데 스님이 볼 때는 3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은 11월 15일 오후 2시 반에 지금 이중교사는 그 후에 있을지 그 전에 있을지 한 달 후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장이 틀립니다. 공직선거법은 한성진 판사가 하고 지금 여기 이중교사는 김동현 판사가 이제 하게 되는데 1심을 선고를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가보시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은 굉장히 위기가 이제 바야흐로 10월 2일이 지나고 10월 3일부터 시작이 된다. 연운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제 달운밖에 안 남았어요. 달운. 갑술. 이제 달운밖에 없어. 대운과 연운은 대운과 연운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80%예요. 마이너스 80%. 위기다. 85%가 넘으면 생사 문제가. 그 이재명 대표는 꼭 어떤 그 사법적 처리뿐만이 아니라 일신상에 많이 아프다거나 얼마나 많이 그 재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하면 졸도를 한다거나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운에는 재판은 재판이고 사법 처리는 사법 처리지만은 이제 개인 신상에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운에는 또 테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같이 그런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오자충이니까 부딪히니까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건강도 갑자기 호흡이 멈출 수 있습니다. 또 정서불안이 오게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사법처리는 사법처리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 거 아니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래도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극단적인 선택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그렇다. 첫째는 본인 건강 챙겨야 되고 둘째는 또 테러에도 아주 완벽하게 방어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사고, 교통사고 수도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 정서불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람이 우발적으로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운이 없으면 죽으려고 하면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뭐 접시물에 그 쪽가는 접시물에 어떻게 사람이 빠져 죽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만큼 운의 흐름이란 건 중요하다. 지금 그런 이재명 대표로 보면은 10월 2일이 넘고 10월 3일부터 이제 정치 인생, 본인의 인생에 정말
참 후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으로 이제 들어섭니다. 그래갖고 10월 보름이 되면 10월 15일이 되면 아차 내가 생각을 잘 못했나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구나. 내가 꿈꾸는 세상 이재명의 정치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걸로 스님은 예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요즘 정치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달밤에 홍묘를 심는 그것도 신성한 사찰에서 멋있습니다. 징역 2년 항소심 선고를 받고 30 열리면 바로 판사 땅에 또 징역을 가야 되는 그런 참 예비 그런 분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한다고 다니고 이리저리 고개를 쳐들고 다니고 도대체 국민들을 알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말로 발밑에 때만큼도 못하는 건가? 아니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요? 자기들이 가지는 권력이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요. 그걸 갖고 행세를 해요. 아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국회의원 사람들이 뭔 협잡을 하려고 신성한 그 사찰에 가갖고 밤 4시에 그것도 홍매화를 심는다. 이거 기상천외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상당히 막중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인간 어떻게 보면 말종들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에요. 세계 사람들의 생각은 어쩌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정말로 매일매일 한숨소리가 끝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 것 같습니다. 스님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진법무미라 백성이 뭔 소양이 있습니까? 국민이 무슨 소양이 있어요?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 법은 정말 지엄하고 판사의 판결은 추상 같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 질서가 완전히 서야 나라 기강이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치가 바로 서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입법기관에서 사법기관을 갖다가 장악을 하는 해가는 그런 상황에 이 나라 정말로 이 나라에서 정말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을 것까? 이 나라의 지금 현 모습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줘야 될까? 어디까지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될까? 국민들의 탄성 소리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 둥 모르는 둥 이런 국민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둥 마는 둥 그게 오늘 현실의 고위 공직자라는 분들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검사구역 이번에도 공직선거법과 같이 중형 가능성이 있다. 스님은 그렇게 보고 싶고 이재명의 위기는 1차 10월 3일부터 시작을 하고 10월 보름이면 정말 이제 고립무원이다. 이도저도 모르는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고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재판
또 이중교사, 오늘 있는 이중교사에 대한 10월 말일이나 11월, 아니면 12월 중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서 그때 보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도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 하도 여기고 저기고 잠룡들이 이제 설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 혼돈의 시대가 와요. 아무튼 정치인들이 좀 더 품격이 있게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그럼 국회의원다운, 검사는 검사다운, 판사는 판사다운,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자기 맡은 바 부여된 권력에 충분히 답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국민들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없는,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름지기 군주는 백성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거기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고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이중교사, 검사 구형도 중형의 어떤 그런 가까운 그러한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 본인의 인생의 위기는 10월 3일부터 찾아올 것이고 10월 15일 이후가 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걸로 스님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